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본 것들 중에 제 33회를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보시고 다양한 회차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80문제 3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이 노년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문제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 관계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가족 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된다. 3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해서 손자녀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1차 판정을 공단에서 합니다. 컴퓨터가 판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닙니다. 문제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이것은 어떤 장기요양보험 급여인가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번 야간 보호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 환경관리, 2번 이동도움, 3번 세탁물 관리, 4번 기본동작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2번 이동도우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2번입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보기를 보면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이것은 어떤 기본 권리가 침해됐나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이게 지금 침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보기를 보면요.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자, 이건 어떤 학대 유형인가요?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르신, 대상자의 동의 없이 몰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금전 이런 것들을 갈취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번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번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4번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4번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그리고 편들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제 11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성 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을 말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번이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번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자의 어떤 가정 사정이 있으면 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조율이 가능한지 요청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문제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이 이 5개 중에서 직업윤리로 가장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문제 15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 배설도끼나 치매 배설에서 배우신 것처럼 기저귀를 오랫동안 젖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차고 있으면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거부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죠. 문제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고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다. 이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릿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정답이 되겠죠. 또한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전염력이 높다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몸을 시원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2번이 정답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면 설사로 인해서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 19번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연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심할 경우는 뭐 하루 정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실 때는 부드러운 유동식 또 그 다음에 죽 그리고 나서 또 소화가 된다면 일반식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번 천식, 2번 독감, 3번 빈혈, 4번 결핵, 5번 신부전. 정답은 2번 독감이 되겠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입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심박출량이라는 거는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소된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죠? 심장 두께는 커져요. 예, 두꺼워져요. 그래서 둔해지고 그리고 심박동수는 감소되고 4번은요 탄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 22번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번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번 계단 오르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2번이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하고 같이 드셔야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라고 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5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번 요도 기능 향상, 4번 호르몬 분비 증가, 5번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방광 밑에 있는 관략근을 얘기해요. 그게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요실금이 생긴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6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번 뇌졸중, 2번 신부전, 3번 고혈압, 4번 동맥경화증,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뇌졸중이 이 반응, 보기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했을 때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는 좌측뇌, 좌측뇌죠. 그래서 우측 팔다리도 저리거나 마비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걸어보세요, 이거는 손에, 몸의 불균형, 손에 손상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반응을 보는 거죠. 문제 27번. 노화에 따른 미각 변화는 1번 미래의 개수 증가, 2번 혀의 유두돌기 증가,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번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가 노화에 따른 미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증가라 하면 안 돼요. 감소. 2번도 혀의 유두돌기 감소라 해야 되고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구강 건조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겠죠. 구강 건조가 심해져요. 타액 분비가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8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시력 향상, 2번 성기능 향상, 3번 소변량 감소, 4번 상처 치유 지연, 5번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상처 치유 지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5번이 우울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번 준비 운동은 2분에서 3분 이내에 짧게 한다. 5번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장 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에는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복용약이 있을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4번이 요양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 회의록은 대상자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3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번.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4번이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5번까지 필기 파트입니다. 쭉 풀어봤는데요. 총 몇 개 맞으셨나요? 21개를 맞으셔야 합격이십니다. 자, 다음은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총 4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6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정답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대상자는 지금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왼쪽은 건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음식을 줘야 됩니다. 문제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춰 건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번 각막 위, 2번 비루간 입구, 3번 위 눈꺼풀 상안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 5번 상부 결막낭 내측. 정답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외측.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 안약이든 안 연고든 항상 하부 결막낭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1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소변이 투명하다. 2번 소변에 거품이 없다. 3번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번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이럴 경우는 우리 시설장에게 보고하시고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정답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뭐가 틀렸죠? 지금 왼쪽 편마비인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 비스듬히 놓거나 딱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이동변기 밑에 깔아 주셔야 되고요. 4번은요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아야 된다. 5번은 매번 세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 46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번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것이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협조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마른 꺼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에 물기를 남겨둔다. 정답은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구강청결에 나오는 뭐 입안 닦아내기, 그리고 또 뭐 칫솔질하기, 의치 끼우기, 의치 빼기, 이런 모든 상황들은요 항상 어디부터? 윗 잇몸부터, 위의 치아부터, 항상 위에부터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번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번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피부 특성상 어때요? 손발이 건조하죠. 그래서 보습제, 그리고 오일, 수분크림 이런 거는 적절한 서비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번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는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을 닦는다.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번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번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번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다음과 같이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보시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지금 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먼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자, 이런 문구들은 첫 번째일 확률이 높죠. 1번. 그 다음에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요. 가지런히 우리가 발이랑 손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서 지지를 해줍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키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해서 이게 다섯 번째. 해서 가, 라, 다, 나, 마 해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 53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진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4번이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지팡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항상 올라가냐 또는 계단을 또 내려오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서는 항상 지팡이 먼저예요. 3, 4, 5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건강한 쪽이냐 마비된 쪽이냐 해서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왼쪽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 나중에 따라와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생겼고요.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번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빨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문제 58번.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번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번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번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정답은
5번 복합 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배울 때는 약을 4가지 이상 드시는 분은 낙상 위험이 높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낙상 안전수칙을 지키는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누룽지, 2번 조개젓, 3번 강된장, 4번 찐 고구마, 5번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 찐 고구마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문제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번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번 80도에서 120도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번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번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5번이 이 기호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62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2번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3번 대행할 때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번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정답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번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번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5번이 어때요? 반복 행동할 때 대처 방법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돌리고 하는 방법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65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 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번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번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 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번 제 거랑 바꾸어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꾸어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고 달래면서 해야지. 왜 드세요? 그건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런 설명은 이 치매 어르신에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본인은 정말 맛있는 감자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고 좋은 답은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손으로 제대로 짚어보세요. 이렇게 본인이 배를 가리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번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번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번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번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번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3번이 치매 대상자의 이런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3번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번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3번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4번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4번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번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번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이 못 오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공감적 반응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상자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이 나왔네요. 문제 75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 전달법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문제 76번 다음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노인성 난청, 4번 진압력 장애, 5번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장애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눈은요? 눈은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 시각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반복하여 또박또박 전달하시면 돼요. 그렇다 해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77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자,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요.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하임리법은 질식, 기도폐쇄가 된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을 잡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표정,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회복 자세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 이 자세가 회복 자세입니다.
문제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때 대상자 몸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 제세동 하기 직전에, 그죠? 충격 주기 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손을 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전기 충격을 전달할 때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잡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셔야 돼요. 3번은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이 아니라 2분 간격으로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작동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리듬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4번은 틀렸죠. 전원을 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제세동을 하는 순서가 돼야겠어요. 5번은요.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가 아니라 바로 소생이 되지 않으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1번 그림,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보고 기도 유지 자세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 한 손으로는 이마를 누르고 또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리면서 머리를 뒤로 제끼는 그런 자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는요. 27개를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선생님들 80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